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49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가 12,3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49명 가운데 지역 발생이 32명인데 대부분 수도권과 충청 지역 감염자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0명이 유지됐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50대 이상 감염자와 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 같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간산업협력업체에 다음 달부터 5조 원의 운영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추경안에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는 말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남서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플로리다주가 대형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플로리다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2주 자가 격리를 검토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수도권과 대전 지역 감염이 확산하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49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2,306명, 사망자는 2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만 32명으로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지역 환자 가운데 가장 많은 17명이 서울에서 나왔고 경기 9명, 대전 6명 순이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7명으로 국내 입국자 검역이 11명을 차지했습니다. 완치 환자는 35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83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중장년층과 고령층 감염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 같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감염 사례의 공통점은 방문 판매 업체, 소규모 종교 모임, 요양시설 등에서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 들어 50대 이상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크게 늘면서 중증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감염은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나 이를 이용하는 어르신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방문 판매 업체와 같이 최근 계속해서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간산업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5조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기존의 대출 한도에 더해서 추가로 주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인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국과 시행 중인 입국 특례 제도를 베트남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확대하고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을 다녀오면 귀국 이후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또 3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아직 착수조차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하반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3차 추경 사업의 예산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번 달 안에 확정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 안에 추경 규모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폭발적 확산으로 인한 재유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예사롭지 않다는 건데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확진자는 보름 만에 18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일 확진자 18명이 발생한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도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은 이번 주엔 대전에서 미등록 방문업체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만약 연결고리 없는 환자가 한 명이라면 사실은 무증상 감염이 몇 배나 될지를 지금 정확하게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추정만 할 뿐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하루 30명에서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재의 장기화 상태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하루에 확진자 수백 명이 쏟아져 나왔던 대구 신천지 교회 사태와 같은 폭발적 확산, 즉 재유행 가능성입니다. 다수가 밀폐된 공간에서 전파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유행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현재의 장기화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수도권에 발령된 지난달 29일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방역당국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셧다운 상황이 되면서 올해 소멸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꽉 막히면서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이 급감한 상황. 이번 달 둘째 주 기준으로 국제선 운항은 1년 전보다 96%나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 역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항공사 마일리지는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소멸하는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소멸될 예정이던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쌓인 마일리지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통상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구매는 1년 전부터 할 수 있어 이번 조치로 오는 2022년 12월 말에 출발하는 항공권까지 예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수의 여객 노선이 중단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 기간의 연장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국토부와 공정위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7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해 10년 단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기간 연장과 함께 항공권 구매와 좌석 등급 상향 외에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제휴처도 계속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여름은 국내 여행지가 크게 붐빌 텐데요. 거리 두기를 위해서 일부 해수욕장은 예약제가 도입돼 7월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또 해수욕장에 붐비는 정도를 빨강과 노랑, 녹색으로 표시하는 신호등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올여름은 역대급 더위가 될 거란 예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벌써 8월 초 기온에 육박합니다. 더위가 반가운 해수욕장들. 다음 달부터 연달아 개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남 14개 해수욕장이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일부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적용합니다.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 가고 싶은 날을 지정하면 되는데 예약이 됐다면 현장에서 예약증을 제출하고 발열 검사까지 받아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예약제 해수욕장들은 이른바 안심해수욕장으로 분류돼 전남도가 추진하는 안심여행지와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외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들에 대해선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가려는 해수욕장이 얼마나 붐비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심한 경우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겁니다. 30분 단위로 밀집도가 집계되는데 적정 인원 대비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해서 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 없이도 모든 해수욕장에서는 2m 간격 파라솔 치기와 물 밖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해운대, 경포대 등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이런 조치들은 이용객이 많고 통제가 어렵다는 해수욕장의 특수성이 고려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수욕장에서 열리던 행사와 야간 개장도 금지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올여름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의 개장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한강사업본부는 올해 수영장과 물놀이장 8곳 중 뚝섬, 광나루, 여의도 수영장과 난지 양화 물놀이장 등 5곳을 이달 26일 개장해 8월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대부분 장시간 머무르는 밀집설인 점을 고려하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물놀이장 개장 여부를 7월 중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페놀 오염물질은 제초제와 살충제 그리고 산업폐수 형태로 우리 주변으로 유입되는데요. 이 페놀류 환경 유해 물질을 탐지하는 단백질의 작용 원리를 우리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혔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토양과 지하수 등으로 흘러드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인 페놀. 산업폐수같이 페놀이 포함된 유해성 화합물 정화를 위해서는 페놀 분해 미생물을 활용한 수질 정화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생물의 작용 원리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환경오염, 탐지, 바이오 센서 등 활용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와 함께 페놀류 환경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단백질의 작용 원리와 3차원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혔습니다. 페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단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았고 그 변화를 일으켰을 때 활성화 상태에서 어떠한 식으로 DNA에 붙고 어떠한 식으로 활성화를 일으키는지를 밝혀냈습니다. 환경유해물질 분해 촉진 단백질이 페놀을 인식하면 2개의 분자 구조가 4개의 분자 복합체로 뭉치면서 오염물질 분해를 촉진시키는 활성화 상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단백질의 단일 분자를 추적하는 신기술인 단일 분자 형광법이 한몫했습니다. 구조 기반 단백질 엔지니어링이 가능하고 또 이제 페놀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그 벤젠 화합물들이나 어떤 환경 호르몬 같은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20여 년간 난제했던 페놀류 인식 시스템을 새롭게 규명한 이번 연구 성과는 생물학 분야 세계적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국립아열대 작물 실증센터가 전남 장성에 들어섭니다. 갈수록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 농업 분야 새로운 소득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에 담스러운 애플 망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한 개에 2만 원이 넘는 망고는 새로운 고소득 장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수확을 해봤지만 고소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거 농사에 관심 있으면 기술센터나 장성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 이렇게 농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장성군이 됐으면 좋겠어요. 망고와 강황 등 우리나라 23가지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400여 헥타르. 갈수록 늘고 있는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가 전남 장성에 생깁니다. 우선 20헥타르에 더해 국비만 350억 원을 들여 연구동과 시설하우스 등이 지어집니다.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가 장성군에 설치된다는 그 뉴스를 봤어요. 예, 보고 참 잘됐다. 훨씬 더 많은 지역까지 그 실증센터의 그 결과물들, 연구 결과들이 수혜를 보겠구나. 장성은 전남의 관문으로 부근에 나노바이오센터 등 12개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 있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장성군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미래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아열대 작물 발굴 시범 사업과 연구회도 운영해 왔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그 국립센터가 들어온다는 것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센터가 설립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가 적다는 점을 내세우며 공직자와 주민이 하나가 돼 범구민 유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번에 유치한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는 대한민국 미래농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또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의 생산 유발 효과는 755억 원에 고용 유발 효과는 300여 명.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는 특화 작목 육성과 6차 산업 연계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병의원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중 23가 다당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거주지외 지역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도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폐렴 예방과 노인 건강 보호를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민간병의원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방문 시간을 사전 예약한 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해 말이면 코로나19 백신이 한두 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수미아 스와미나탄 WHO 수석과학자는 현지 시간 18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 약 200여 종의 백신 후보가 연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회사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내년 말이면 20억 개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일부 국가에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경찰, 노인 등에게 우선 보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남서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플로리다주가 미국의 다음번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18일 펜실베니아 대학과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과학자들이 플로리다주가 차기 코로나19 전염의 대형 진원지가 될 모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진단이 담긴 예측 모델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또 플로리다주의 상황이 역대 최악이 될 위험성도 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자체 분석을 통해 미국 주들 가운데 인구가 각각 2, 3위인 텍사스, 플로리다 등 9개 주에서 1일 코로나19 환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주가 플로리다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지 시간 1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플로리다주에서 뉴욕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현재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뉴욕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당시 플로리다주는 뉴욕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명령했었습니다.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성이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A형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중국의 8개 기관이 후베이성 우한의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1,700여 명의 혈액형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혈액형과 코로나19 감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한 주민 가운데 A형 비율은 32.16%,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A형 비율은 37.75%로 5%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반면 O형은 우한 주민 가운데 33.84%였지만 이번 환자 중에는 25.8%로 8%포인트가량 적었습니다. B형과 AB형은 양쪽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A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반대로 O형은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유전공학회사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7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O형이 다른 혈액형보다 감염 위험성이 9에서 18% 적었습니다. 혈액형은 또 코로나19 감염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정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키엘 대학 연구팀이 감염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형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O형은 낮았습니다. 앞서 중국 연구팀 조사에서도 우한 병원의 코로나19 사망자 206명 중 O형은 52명인 반면 A형은 85명으로 63%나 많았습니다. 과학자들은 혈액형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사람의 세포벽을 둘러싼 단백질 성분과 연관이 있는데 특정 단백질이 코로나19에 면역력을 갖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경쟁국들의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고의로 세계로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백악관 인터뷰에서 중국이 코로나19를 국경 밖으로 흘려보낸 데에는 경제적 동기가 있을지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동기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곤경에 빠졌으며 미국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 경제가 그들을 날려버렸고 그 이유는 바로 관세라고 답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약 500명의 의료진이 숨졌다고 러시아 보건감독청이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알라 사모일로바 보건감독청장은 18일 의료진 안전 문제를 다룬 화상회의에서 지금까지 50만 명 넘게 발병해 7,500여 명이 숨졌고 사망자 가운데 489명이 의료진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모일로바 청장은 사태 초기에는 국가가 이 전염병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으며 특히 개인 보호 장비가 부족했다면서 처음에는 착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6만여 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사망자는 7,600여 명에 이릅니다. 네, 요즘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죠. 한옥에는 전통의 아름다움 외에도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